세상의 이슈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는 통찰력 구단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입니다. 자, 그동안 저희들이 마로니에 공원 야외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로니에 공원은 역사적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 콘서트라는 형식을 가지고 이 마로니에 공원에 와서 대학생들과 그리고 일반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40여 차례 저희들이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들 홀리지드 버스킹 교회에서는 1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 우리 찬양에 이어서 콘서트 마지막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하신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대불총회 강영건 기획실장님이세요. 그동안 우리 광화문에서 애국 집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하는 분이신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오셔서 그동안 활동하셨던 여러가지 경험 삼아 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자유 집회에 대한 이런 방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실장님 요즘 우리 그 조국 사태를 지나서 문재인 세력들이 참 그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런 패스트트랙 문제로 인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 들어갔는데요. 그 천박까지 치워나가는 그런 파렴치한 집단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세계적인 품맥일 겁니다. 또 어떻게 이 엄동설화는 아니지만은 그 겨울에 저녁이면은 엄청 추워지는 이런 날씨에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노인이 그런 것을 하면은 얼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공권력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량까지 뺏어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억압을 하면은 이것이 좀 사그러들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정말 오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이 하는 행동을 미안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하는 행동을 조금 마음을 들들었던 국민들도 신망을 뺏어가는 걸 보고 얼마나 분개를 했겠습니까? 참 머리가 나빠도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권을 얘기하고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과연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인권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차별금지법 그 자체도 보면요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집단들의 형태를 보면 정말 말은 그럴싸하게 잘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속지 않죠. 그래서 이번 조국 사태를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집단이 도덕성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말과 행동이 다른지 참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요즘도 광화문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온 국민이 다 나오시니까 저만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40%대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그거 정말 가짜 아닙니까? 지금 행간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40%대를 유지해놔야 다음 총선에서 40%대 장난을 쳐도 이제 국민들이 뭐 그대로 넘어갈 거 아니냐 이런 계산하에 한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40%가 나옵니까? 저는 한 20%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또는 전문 매체가 아닌 분들도 여론조사는 얼마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런 데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그 드루킹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 조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바로 이런 여론조사의 조작에 대한 거, 국민들이 참 그동안 많이 속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이 시기에
도덕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기에 문재인 정권 세력,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를 침낭까지 뺏어가는 이런 도덕성을 보고 국민들이 40%를 지지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유재수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실이 좌파 세력들의 재물을 삼는 창구다, 자금 창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그 유재수 사건이 이제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김태우 감찰관이 했던 말이 다 사실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거야 검찰 측에서 알아서 잘 하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마 이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실수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정을 운영하면서 무서운 거를 모르는 자들, 제 마음대로 내가 하는데 어떤 놈이 부대끼를 거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집단이 있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몹시 분개하실 겁니다. 이런 자들은 좀 그냥 둔다면 이거는 민주검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그 역경이 있더라도 이런 건 발본색원해서 국민이 시원하게 마음 편하게 생활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검찰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역대 정권 들어올 때마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총체적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과소평가되는 이런 말일 정도로 교육이든 경제든 국방이든 뭐 모든 분야에서 정말 국민들이 염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죠. 자, 이곳에 저희들이 그 마로니에 공원을 찾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곳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관광을 오고 계시고 대학생들이 또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요. 지금 인원고등학교에서는 전교조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 있고 한 건데 그동안 40-50년 사여온 전교조의 행태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라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여행을 오고 또 이 학습을 온 우리 대학생들이 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도 많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실장님 하시는 말씀 계시면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러한 비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6.25 때 낙동강 전선에 밀려와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조금이 아니라 천정한 차이가 있다. 상태는 낙동강에 와 있는데 국민의 국가를 구하겠다는 의지가 각각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낙동강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부산에 위치해 있지만은 틈만 있으면 대구에 올라와서 진두지휘하시고 시찰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죠. 프란체스카 여사의 그 난종일기를 보면은 그 당시에 장관들이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알바지만 입고 다니셨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가를 구하겠다고 동분서주했는데 저는 지금 9.19 군사합의를 보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낙동강 전선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큰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위기다 하는 것은 몇십 년 동안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옛날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남북 연방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방제가 무엇입니까?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낙동강 전선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절대 간과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 6.25 때 낙동강 전선은 마지노선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했는데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낙동강 전선이지만 그런 의지가 없다. 뭐 저희들 국민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들도 그렇지만 지금 국방부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전쟁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싸우겠느냐?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지금 이번 장관이 대수장으로부터 이적죄로 고발을 당했죠. 그 장관을 고발한 것이지 국방부를 고발한 것은 아닙니다. 장관. 예, 국방부를 고발한 거하고 장관을 고발하는 것은 질이 다르죠. 네,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비유를 한다면 저는 국방부 현재 군인들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명예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나머지 분들이야 묵묵히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정정합니다. 국방부가 아니고 국방부 장관. 국방부 뒤에 장관자를 붙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과연 북한 김정은이가 쳐내려올 때 싸울 의지가 있는지 명령을 할 것인지 저는 그것이 참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으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NLL 10km 전방에서 지금 이번에 장서등포 또 해안포가 쏘아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침 또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그 시기란 말이죠. 연평도에 포격이 떨어졌던 그 시기에 맞춰서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또 그걸 국방부 장관이 그걸 또 은폐했습니다. 예. 북한에서 선원들이 탈북을 했을 때 그것도 은폐를 했습니다. 지금 이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알 권리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발표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 사지로 몰아버린 이 정권 과연 국민들을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것은 사실 대꾸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국가 통수권자가 하는 것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첫 번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러한 소임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을 지난번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산에 김정은이를 부르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잖아요.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지 북방의 국력은요 강할 때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과의 동침도 좋지만 적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외교 전략이 국방 전략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소미아 문제가 터졌을 때 국민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저거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좌파 진영에서는 친일이라고 몰아붙였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되지도 않을 싸움을 감정 대립을 하는 것이 과연 국군 통수권자에게 외교 전략인가 하는 그런 겁니다. 이번에 그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죠. 지소미아 일본하고의 감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지소미아 파기하게 되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압력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중재 역할을 했는데요. 그건 당연한 중재 역할입니다. 이거 한미일 3국 공조체제 이런 것이 무너져 내리면 적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두 번 말해서 잔소리죠.
바로 이런 문제들을 이 사회주의 좌파 정권은 그냥 용인하고 간다 이겁니다. 지금 문정인이가 또 했던 말 있죠. 지금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제 숫자는 정확히 않습니다만 주한미군이 6,000에서 10,000명 정도가 철수해도 괜찮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군 철수가 시작되는 그 자체를 저는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세력들이 과연 지금 정권을 유지해가고 이끌어가는 세력들인가 하는 차원에서는 정말 힘이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지소미아는 이번에 뭐 연기가 되니까 다 끝난 것처럼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지소미아 하나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좌파 쪽에서는요, 조금만 뭐 일본하고 좀 가깝은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반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반민족 뭐 이렇게 다 돌아가는데, 사실은 반일 얘기는 우리가 건국 때 이승만 박사님께서 반일 방송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의 가치에는 반일이 늘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반일했던 그 원인, 그리고 그런 상황과 지금 다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같이 갈 거는 같이 가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 가보하자, 이제 그런 것, 이게 국민의 정석 아닌가 싶은데요. 그 우리가 반일하는 것을 무슨 알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쟤들의 좌파 사람들의 반일 프레임에 저는 갇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일 문제하고 연합사 문제하고 이걸 함께 묶어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연방제로 가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가 저는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연방제는 무엇이냐? 김일성 때부터 줄곧 지향해 온 것이 연방제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아닙니까? 네. 그런데 김일성이는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혁명 전략 전술에 전제적으로 남한과 우호 세력을 차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어요. 남한과 우호 세력이라는 것은 미국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우리 병첩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본. 일본이죠. 네. 그거를 차단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김일성의 혁명 전략 전술을 놓고 보면 말이 되는 얘기를 착착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들의 아주 착착 치밀한 성공하고 있다. 작전이죠. 예. 네. 우리 이것을 재해놓고 생각을 하면 답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쟤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뭐 세상을 잘못 판단한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의 목표에 의해서 착착 잘 가고 있다. 그것을 어디까지나 저희들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우익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그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그거하고는 저는 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테이블 통해 우리 강영건 기획실장님과 지금 방송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려 연방제 그 국민들에게 호도해서 선전하는 정권인데 국민들은 또 그걸 또 미국의 한 54개 주 정도의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홍콩 사태 있지 않습니까? 두 체제 아닙니까? 고려 연방제는 두 체제거든요. 이번에 홍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고려 연방제를 해서 두 체제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게 봤어요. 저는 이제 그 고려 연방제는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100% 동포의 그 부분은 좀 다르고, 네네.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평양을 지방정부로, 남한을 지방정부로, 그리고 둘이 합한 새로운 하나의 지방정부를 만들어서 양쪽의 대표들의 의사결정에서 타자. 그런 네, 얘기라 이 맞습니다. 말입니다. 원래 시작은. 예. 지금도 포장은 그래요. 네네. 그런데 북한에서 빨간 옷을 입고 나온 대표들, 남한에서 파란 겉옷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겉옷을 홀랑 벗어버리고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네네. 그게 다 빨간 중앙정부가 되는 것이지 반반의 중앙정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들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지금 또 호도하고 있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 좋아요. 그런데 빨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바로 높은 단계 연방제로 바로 가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말장난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말장난하면. 이제 국민들도 요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저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너무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많이 됐습니다. 학습 효과. 예, 지금까지 몰라서 못한 분들도 있고 알아도 그냥 시끄러워서 그냥 조용히 지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네네. 야, 지금까지 네가 뭐라고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냈는데 안 되겠다. 저런 걸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빨리 마음을 덜 바꾸시고 우리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선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이 좌파 정권의 특색이 본질이 선동 아니겠습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 거 이번에 그 조국 사태를 보고 그동안 속았던 설마 했던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했던 생각들이 이번에 아마 조금 많이 그 학습 효과가 나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등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조국 사태가 끝나면 뭔가 평등이 될 것 같이 생각했지만 유재수 사건이 터지잖아요. 또 일례로 문재인이가 하야하게 되고 퇴진이 되게 되면 무엇으로 끝나느냐. 좌파 세력들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꼭 염두해 주시고 좌파 세력들을 척결한 일에 퇴진시킨 일에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전체적인 것을 일일이 어떤 판단의 기준을 세우기는 참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민공화국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이념,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이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 자유가 보장돼야 되느냐? 평등은 제대로 되느냐? 저희들은 평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부자유스러운 평등은 평등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불평등한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네, 네. 북한 보시면 알잖아요. 북한에 평등한 자유가 있습니까? 또 자유로운 평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인류 사회가 아니지. 자유평등이 중요한 것은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그걸 하자고 하는 것이지 민주주의니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최고의 선을 택해서 가니까 그걸 하자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방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뻔하잖아요. 지금 다른 얘기 다 빼고 북한처럼 살고 싶으면 동의하고 북한처럼 살기 싫으면 포기하지 말아야죠. 이런 분은 또 추구하면서 그럼 살리면 북한에 가라고 또 안 가요. 그러면서 자식들은 왜 다 미국으로 또 유학을 내보냅니까? 아까운 돈을. 제가 이제 여기 왔으니까 오늘 이제 젊은이들. 개소리예요 지금.
젊은 분들, 아우 진짜. 그렇지. 여기 지금, 이걸 개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여기 있네요. 예, 저런 개소리를 이 세상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마른이 공원이니까, 네, 네. 마른이 공원이니까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와 네. 그 나이 먹은 세대 간에 생각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자식들을 포함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사실 6.25 이후 힘들었잖아요. 그런 힘든 나라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킨 이 상태를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서 정말 우리 후손들은 세계 인류 국가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우선 정치체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평당도 자유와 평등과 자계 이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생활해 나간다면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을 꼭 이룰 수 있으리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강하잖아요. 그럼 뭐 대한민국이 바로 잡혀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과정 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어서 국민들이 지혜를 보여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에서 지금 개최하고 있는 포스트 콘서트입니다. 오늘은 저희들 마로니에 공원에서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대불청에 우리 강명근 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릭 TV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장님. 지금 이제 이것을 개최하는 우리 보수 진영의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불과 그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패스트트랙이 부의가 돼서 막바지에 들어가 있고 마침내 이것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한기환 대표가 단식 규정이 됐고 이런 과정인데 보수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가 전체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수 대통합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해야죠. 하면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많은 분들은 자유한국당을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해야지 않느냐. 그것도 좋죠. 근데 저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는 국민들한테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의 사태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오는데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탄핵 잘못한 거 반성하는 거 저는 그 정도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 공천에서 내가 되든 누가 되든 거기에 100% 동의하겠다. 또 내가 공천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백의종군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각서를 국회의원들이 모두 써가지고 황교안 대표한테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것만 하면 저는 보수 대통합은 말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큰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한간에는 이제 새로운 세력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참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탄핵 참여에 대한 얘기. 그걸 이제 한 단계 넘어서서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뭐 당락을 떠나서
공천을 받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일에 동참을 하자, 선언을 하자,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또 제가 한마디로 네네. 첨언을 하면, 네네. 만약 자유한국당이 그거를 못한다면, 시민들이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단양을 내려야 됩니다. 대한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대한 세력을 만드는데 시간이 없다고들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한다면, 자, 오늘 대한 세력 만들자 하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는 내년 4월 15일 날 치르니까 아직도 석 달 남아있고, 석 달 동안 대한 세력 국민들이 모두 모아서 간판 하나 다는 게 무슨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까?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냐? 난 이게 남 눈치 볼 게 아니라 그게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하자 하면 모두가 다 하자 하면 된다 그 얘기죠. 이게 4월 15일 아직도 많습니다. 간판 붙일 시간 아직도 많습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도 이제 와서 당신들이 어떻게 할 거야? 나밖에 더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죠. 시간은 앞으로 괜찮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상당히 괜찮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앞으로 그 대한민국 우리 보수 진영이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겸손의 뭐 마음으로. 고명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 다 지혜롭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마로니 공원에서 우리 강영은 실장님께서 우리 대학생들을 향해서 일반인들을 향해서 정말 긍정적인 그런 아주 희망적인 말씀부터 해서 또 현 정부를 그리고 한국당까지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그런 올곧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오셔서 예. 좋은 말씀 전해주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추운 날 또 이런 거 장착하고 하시느라고 너무 많으십니다. 누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공정사회 국민감시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스트입니다. 김종문 전도사의 세상클립 TV. 오늘 또 변함없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